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케맥스에 대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케맥스는 저랑 굉장히 인연이 많은 커피 드리퍼입니다. 핸드 드리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그런 미국식 그러니까 신선하고 빠르게 추출하는 어떤 웨스턴 스타일의 어떤 푸어오버 방식이죠. 그래서 케맥스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케맥스를 제가 2009년에 이제 독점으로 한국에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에이전트로 한 2년 넘게 국내 어떤 총판 개념으로다가 국내에서 유통을 하다가 이제 케맥스가 넘어갔어요, 회사가. 그러면서 저도 자연히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시작을 하게 만든 어떤 그런 애증의 관계. 그래서 할 얘기가 조금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케맥스라고 하면 기존에 좀 엄격하고 좀 어려운 일본식 핸드 드립에서 이제 좀 탈피를 해서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있는 컨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구죠. 그러니까 1900 슐륜붐 박사, 닥터 슐륜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거를 화학실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보면요.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있고요. 이렇게 잡는 것도 있죠. 이렇게 잡는 것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있는 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커피의 추출이 시작되면 여기에 뜨거운 증기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채널을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커피를 따라내는 용도도 있지만 사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 보면 여기까지 이쪽까지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배출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비커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핸드 블로운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수입을 했을 때 너무 비싸게 팔린다고 해가지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핸드 블로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싸게 팔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핸드 블로운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조명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깜빡거리고 있네, 저게.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핸드블로우는 우리 구독자들은 영상보다 이 컨텐츠를 우선시 하니까 1000명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컨텐츠보다도 영상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때까지 좀만 참아 주십시오. 네. 그래서 핸드블로우하고 이거의 이제 특징이 딱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스미소니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핸드블로운이죠. 그래서 생긴 게 얘는 밑둥이 이렇게 둥그럽잖아요. 둥글고 이렇게 각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핸드블로운은 약간 진짜 비커처럼 네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불어서 만든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수입했을 때도 핸드블로운은 저희 한국에서 많이 못 받았어요. 물량이. 왜냐면 크로아티아인가 거기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도 진짜 새파랗고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가 깨먹어 봤거든요. 정말 깨먹어 봤는데 정말 두꺼워요. 두껍다는 걸 모르면 하면 열 보존율이 좋은 거죠. 유리 성분이 달라. 들어가 있는 성분이 달라가지고 핸드블로운하고 일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진화를 거듭하다가 뭐 이렇게 케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같은 거 보면 예전에 게 되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커피가 맛이 있냐? 그런 거는
이런 것도 조금 마이너하게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간다든지 향이 좀 잡혀 있는 느낌, 이 구조가 디켄터처럼.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먹으면 약간 정말 와인처럼 그런 느낌도 나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핸드블로운 이야기, 케맥스는 필터입니다. 필터. 자, 오늘 여러분들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얘는 이제 13컵인데, 얘도 이렇게 에어 채널이 있죠? 근데 얘는,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얘는 억지로 만들어진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3컵, 이게 6컵짜리인데 6컵짜리 10컵, 뭐 더 큰 것도 있죠. 15컵짜리도 있고.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작게 만든 거죠. 작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추출 맛이 없어요. 얘로 먹으면. 그러니까 필터도 13컵은 이렇게 생겼죠. 일단 모양부터가 좀 더 일부러 뭐 억지로 만든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케맥스 필터입니다. 케맥스 필터. 자, 네. 자, 이게 케맥스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케맥스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한 20%, 30% 더 두껍고, 이게 이 들어있는 성분이 마닐라 3, 그리고 곡물 성분 때문에 커피의 어떤 머드를 잘 흡착을 시킨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케맥스 필터는 그러한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나요. 오일리한 느낌이 나는데 오일은 통과를 시켜주는데, 이게 참 기묘한 게, 오일은 통과시켜서 얘가 바디감이 살려요. 바디감이 사는데 깨끗해.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하고 바디감 살고 오일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진짜 필터가 좋은 거죠. 단점이 있으면 비싸죠. 비싼 것 빼고는 이건 완벽한 필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필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수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었죠. 마케팅을 하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커피 머드를 잘 수입을 하고, 그때 이제 두꺼운 재질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두껍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것도 마케팅인데, 두껍다 그러면 저 커피의 어떤 성분들을 잘 걸러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상.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가 있죠?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얘는 약간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신축성 있는 이런 앞치마죠. 물을 떨어뜨리면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얘가 훨씬 가벼운데도 얘는 물이 안 떨어지겠죠? 얘는 그냥 뭐 떨어지겠죠, 물이. 그러니까 두께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근데 기술력이라는 거는 그런 거 있어요. 기술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얇으면서도 잘 잡아내고, 그쵸? 얇으면서도 잘 잡아내고, 투과율도 좋고, 이런 식으로 좋은 필터는 그렇습니다. 두께에 대해서 현혹되지는 마세요. 두껍다고 하면, 실제로 케맥스 필터랑 하리오 필터랑 두 개를 놓고 물을 내보면 어떤 게 빠를 것 같아요? 하리오 엄청 빠르겠죠? 하리오 막 이렇게 리브까지 있어가지고 쭉쭉 내려가겠죠. 근데 케맥스가 더 빨라요. 실제로 두 개를 같이 놓고 300ml를 추출해보면, 그냥 물 따라보면 케맥스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얘가 추출률이 좋아요. 추출률이 좋아. 그래서 필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케맥스를 대체할 만한 필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케맥스가 언제 뭐 공급을 끊어버릴지도 모르고 얘를 대용할 만한 것 갖다가 개발하자 그래서 프로젝트 해가지고 필터랑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 보면 필터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고 스펙을 정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투과율이에요. 투과율. 그러니까 플로우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투과율. 얼마나 빨리 커피를
그러니까 물을 떨어뜨리냐 이거가 있고요. 두 번째 뭐 두께도 거기에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 텐션 그래가지고 이 신축성 이런 것들도 거기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신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과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빨리 내려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빨리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안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에다가 무슨 뭐 성분을 넣고 뭘 넣든지 막 해가지고 홍보를 하든 간에 투과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왜냐면 샘플을 받아보면 실제로 케맥스보다 훨씬 가벼운 얇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게 조밀도. 그러니까 얘처럼 너무 치밀한 거야, 조직이. 그래가지고 안 떨어져요, 커피가. 그래서 필터를 정의할 때는 이 투과율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투과율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투과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께, 신축성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투과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종이를 얇은 걸 쓰게 되면 신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재질의 퀄리티 있는 재질의 커피를 쓰게 되면 나쁜 퀄리티 있는 퀄리티 있는 그런 펄프를 쓰게 되면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하리오 네덜란드에서 온 하리오 그런 것처럼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성분 자체가 안 좋은 거고 투과율도 되게 네덜란드 거는 늦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필터를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케맥스는 왜 좋은 최고의 필터라고 하는 거냐? 투과율도 좋은데요. 얘는 정말로 안 좋은 맛들을 잘 잡아내요. 근데 요즘엔 또 달라. 요즘에 보잖아요. 계속 보는데 제가 이걸 이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잘 안 보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예전보다 저뿐만 아니라 제 지인 케맥스 컬렉터인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예전 같지 않다. 필터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필터 케맥스의 필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여기서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가 아마 곡물이 들어있다고 하는 게 케맥스 측의 설명이고요. 무슨 이제 필터 성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얘기가 많은데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마닐라 3 뭐 이런 식으로 미얀마 3인가 미얀마 3이겠네요. 미얀마 3 이런 하여튼 그런 펄프 조직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그게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누구나 내려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도 자기가 알아서 추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출 같은 거는 다음에 영상을 하고 오늘은 케맥스와 필터 설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